저는 국제금융부동산학과의 남영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올려드릴 내용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물론 뭐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그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은 그때그때 이렇게 소개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격증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학교 수업도 듣지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제3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또 특정한 자격증들은 그 자격증이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어떤 독점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유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시면 먼저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부터 한번 보시죠. 공인중개사는 근데 고학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시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공인중개사라는 건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한 시험이고요.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은 그 자격을 취득했을 때 우리는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앞에 공인이 붙고 주로 이제 부동산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라든가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중개 대상물을 거래하는 거를 알선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중개다.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고 네이버에서 제가 갖고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자격증은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서 이 중개대상물을 중개 알선할 수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어떤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우리 학과에서 상당히 많이 보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돼서 다양한 지식을 또 짧은 시간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도 많이 됩니다.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주로 시험은 매년 10월 말에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일단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매년 10월 말 정도에 시험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1차 과목과 2차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1차 과목과 2차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이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가 만약에 불합격이다. 그러면은 2차는 아무리 잘 봐도 부분 합격도 안 됩니다. 그냥 1차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차가 합격을 했다. 근데 2차가 불합격이다 그러면 다음 해에 한해서는 1차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2차 시험만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차를 구별하고 예를 들어서 2차가 만약에 합격선이라고 해도 1차가 불합격이면 이건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는 시험이고 1차를 합격했는데 2차가 불합격이면 다음 해까지는 2차 시험은 1차 시험은 면제가 돼서 2차만 보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학년 때 준비할 때는 1차만 먼저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 2차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1차 시험의 그 과목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이 되겠습니다. 민법이나 민사특별법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죠. 구체적인 건 별도로 이제 사이트 같은 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학개론과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항은 이제 40문항씩, 80문항이 되겠죠. 시험은 100분 동안 보도록 하고 있어요. 객관식 오지선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보고요. 보통 오전에 끝납니다. 1차 시험 9시 반부터니까.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후에 2차 시험을 보게 되고요. 동차를 준비하거나 2차만 보는 분들은 이제 1시부터 시험에 응시를 하면 되겠죠. 2차 시험의 과목은 이제 크게는 3개지만 나눠지면은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인중개사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또는 중개 실무다. 그래서 중개업법, 줄여서 중개업법이라고,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고요.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가 한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중에서 중개에 해당하는 규정, 부동산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하고 부동산 세법인데 이게 한 과목으로 묶여 있어요. 공부할 땐 다른 책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4과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항 자체는 이제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이 한 과목이고요. 공법이 한 과목이라서 두 과목이 먼저 있고, 각 과목당 40문항이니까 80문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때는 이제 공시법과 세법인데 요거는 묶어서 40문항이기 때문에 2차는 총 120문항이 되겠습니다. 2차는 총 1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 시간은 이제 1교시가 100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 해서 100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세법 해서 50분이 돼서 150분. 물론 얘도 객관식 오지 선다행입니다. 합격이 되려면 전체 평균은 60점 이상이고 1, 2차 동일합니다.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우리 학과에서 이제 1, 2학년 수업에서 대부분 커버가 되고요. 이제 2차 시험부터는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배우는 과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공인중개사를 취득할 계획이신 분들은 1차 시험을 미리 빨리 붙어 놓으면 좀 부담 없이 학기 중에 재학 중에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차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좀 커지는 거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격증과 관련된 활용 방안인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업하신 분들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중개법인에 들어가서 소속된 중개사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꼭 이제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 뭐 건설회사라든가 자산관리회사라든가 이럴 때도 중개사가 있는 건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대학원을 진학할 때도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을 때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특히 요즘에 점점 시험 난이도가 높아져서 사회적 인식도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다방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시험에 대한 접근도 앞에서 과목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공인중개사는 영어 과목이 없거든요. 영어 시험이 대체로 국가공인 자격증 중에 영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영어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이론 과목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해서 상당히 이제 좀 접근성이 좀 있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져서 이제 시험 공부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합격하기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자격증 준비장 방법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보다는 선배들이 많이 하던 방법이고 그런 걸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제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직접 학원에 가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특히 학교 다닐 때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학과 뭐 집중학습실 같은 데서 이제 온라인 강의 듣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 직접 오프라인 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은 직접 가서 듣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집중력은 좀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떠나서 많이 활용하는 이제 사이트나 교재를 만드는 곳이 공인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윌, 방문각, 랜드프로 등이 있습니다. 공인모는 이제 무크랜드라는 데랑 이제 합쳐져가지고 이 중에는 이제 공인모 같은 경우는 교재는 돈을 주고 사야 되지만 강의가 무료인 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교재하고 강의를 한 번에 이렇게 결제해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에듀윌이나 방문각이 그렇죠. 그래서 각자 이제 성향에 맞는 곳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수업을 듣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학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0월에 시험이 끝나면 기초 강의를 이제 11월, 12월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필수는 아니고 내가 그냥 시험에 접근하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 같은 걸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실제로 시험은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 강의는 1월부터 시작되는데 위에 그림표에 잘렸는데 본 강의는 1월부터 시작이 돼서 3번을 기본 강의를 이제 3번을 이론서를 공부를 합니다. 3회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월에 기본 강의, 이름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3, 4월에 심화 강의, 5, 6월에 최종 강의에서 1회독, 2회독, 3회독을 학원에서 하게 합니다. 교재들을.
그리고 이제 7, 8월에 문제풀이하고 9월 넘어가면 이제 모의고사를 본다든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저학년이시면 이제 벌써 7월이기 때문에 이거 올릴 때가 이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새롭게 시작하실 분들은 이제 10월 달에 시험이 끝나면 기초 강의부터 열릴 때 온라인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는 걸 시작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저학년 때는 주로 1차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1차를 합격하면은 다음 해에 2차를 보는 방법도 있고 뭐 한 번에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우리 과에서 합격생도 많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선후배도 많기 때문에 또 다양한 정보를 또 학교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어요. 감정평가사는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운 옛날로 지금 고시급 시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뭐 감정평가가 뭔지를 알아야 평가사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뭐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토지, 건물, 기계구, 항공기, 선박 뭐 여러 가지 영업권 같은 유무형 재산에 대해서도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주는 걸 해줘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해 주는 걸 전문으로 하는 것을 직업군을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주요 업무를 보시면 정부에서 매년 이제 토지 가격을 공시지가 같은 거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 평가 업무가 있고요. 기업 같은 데서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보유한 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를 의뢰했을 때 하는 재평가.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같은 데서 대출 같은 걸 나갈 때 담보 대출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그다음에 이제 뭐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거 공공사업을 할 때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보상금을 결정하는 것도 평가사들이 하니까 이거 말고도 많은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은 뭔가 어떤 물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화된 작업이고 당연히 이 평가 업무도 인정을 받으려면은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건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감정평가사는 1, 2차가 따로 치러요. 중개사가 같은 날 치는 데 비해서 1, 2차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1차가 4월, 2차는 8월인데 이건 매년 바뀌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차 시험을 합격하면 다음 해에 한해서, 다음 해에 한해서 1차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한 해만 면제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합격 기준은 뭐 1차 시험은 중개사랑 동일합니다. 평균 60점에 과목별 40점 이상 받으면 되고요. 2차 시험은 이 뭐 점수를 이제 정하고 뽑는 게 아니라 이 어느 정도 숫자를 뽑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1차 과목을 보시면 민법, 경제학 원론, 부동산학 원론, 감정평가 관계법규 회계학인데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주로 우리 앞에서 중개사 때 나눴던 이제 공법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면 민법, 부동산학 원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관계법규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경제학 원론과 회계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고요. 또 1차 시험은 여기 영어는 없는데 국가공인 영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내 점수로 토익 700점이나 지텔프 65점, 탭스 340점 이상을 받아야만 1차 점수를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평균 60점에 과목별 40점 이상을 맞으면 1차 시험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와 여기 나온 과목들이 모두 다 점수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시험은 주관식이에요. 이게 이제 중개사는 객관식만 보잖아요. 근데 그 감정평가사는 2차 시험이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주관식으로 봐서 한 과목당 한 10페이지 정도의 그 답안지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라는 거가 이제 9시에 보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거를 12시 반, 보상법규를 해서 오후 2시 40분까지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시간은 대부분 다 이제 2차 시험 100분이고요. 100분이니까 하루에 300분 동안 문제를 푸는 거니까 상당히, 밀도 있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목을 보면 1차를 통과하고 다음에 2차를 합격하면은 감정평가사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예외가 하나 있는 게 감정평가 법인 등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1차 시험은 면제가 돼요. 이거는 그냥 계속 면제예요. 평생 동안. 그래서 평가법인 가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매년 2차 시험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시험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 알아야 될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에 대한 활용 방안은 부동산 분야에서는 제일 탑 클래스 자격증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주로 감정평가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평가 업무를 이제 배우면서 또 업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 평가사 자격증이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리츠, 부동산 펀드, 대기업 등의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많은 평가사의 경우 개인 사무소를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평가사도 하는 내가 평가법인에 들어갔다가 경력이 많은 평가사의 경우는 개인 사무소를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증 준비 방법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중개사와 같이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오프라인에서 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을 이거는 오히려 많이 사용을 해요. 직접 온라인도 하지만 그래서 주로 1차 시험은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고요. 2차 시험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강의를 듣거나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시험을 관심 있는 분들은 먼저 영어 점수가 없으면 1차 시험 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어 점수 주로 이제 토익보다는 지텔풀을 많이 보더라고요. 준비하신 분들은. 그래서 영어 점수를 취득하고 관련 학원에서 이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만약에 내가 반드시 평가사를 뭐 따고 싶다, 언젠가는 하고 싶다고 하면 평가법인에 취업하고 5년간 근무를 하면서 돈을 벌고 취업을 하는 거죠. 취업을 하고 그 후부터는 1차가 계속 평생 동안 면제이기 때문에 2차 시험에 응시하는 걸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접근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다가 아니고요. 여기에 또 그 기타 여러 이제 선배들의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또 다른 교수님들한테 질문하셔도 잘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중개사와 평가사의 뭐 시험에 대한 그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랑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